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뼈저리게 후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돈 습관 5가지 전부 제가 직접 실수했던 것들입니다. 아직도 제 통장 잔고를 볼 때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런금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통장 잔고가 얇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쓰는 방식을 몰랐던 거죠. 어제 동네 경로당에서 45년 지기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는 저랑 똑같은데 그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더라고요. 언니,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선택을 잘못한 내 젊은 날이 너무 후회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35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은행원이었어요. 남들보다 돈에 대해선 좀 안다고 생각했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돈의 90% 이상을 8년 만에 써버렸습니다. 무슨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범하게 썼을 뿐인데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50대 후반이거나 60대 초반이신가요? 아니면 벌써 저처럼 은퇴하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실수를 숨기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로.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첫 번째 돈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1. 자식에게 미안해서 너무 많이 쓴 돈.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2016년이었어요.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구 사는데 1천만 원을 더 보탰죠. 그때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퇴직금 있잖아. 애들 힘들게 시작하는 거 보기 싫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유아용품 사주고 돌잔치 비용 보태주고 100일 때도 생일 때도. 그러다 보니 매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들 결혼하고 손주 태어나고 6년간 쓴 돈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엄마로 보일까봐,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며느리가 시대 눈치 보일까봐 그래서 계속 주고 또 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주세요. 엄마가 아프시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아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건강한 엄마구나. 경로당 친구 순자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씨는 올해 67세인데 손주를 키우는 딸을 도와주겠다고 매달 학원비 50만 원씩 대신 내줬대요. 3년간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비가 600만 원 나왔는데 정작 본인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결국 아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손주 학원비를 냈는데 정작 내 수술비는 없더라. 이게 뭐냐,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희생보다 부모의 건강한 삶을 더 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달 자식 지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월 30만 원, 딱 거기까지만 쓰기로 했어요. 그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안 줍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아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엄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손주원 돈은 현금 대신 체험으로 바꿨어요. 박물관 데려가기,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기. 이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자식이 사업 자금이나 빚 때문에 큰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퇴직금이나 주거비를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본인 월 생활비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세요. 우리 노후가 무너지면 자식한테도 짐이 됩니다. 이 벌떼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들고 온 것 저는 직장 다닐 때의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었어요. 월급 들어오면 외식 한번 하고 백화점 가서 옷 한두 벌 사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다녀오고 월급이 300만 원 나올 때도 그렇게 썼고 퇴직하고 연금만 100만 원 나올 때도 똑같이 썼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입은 딱 3분의 1로 줄었는데 소비는 그대로였다는 거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정도면 20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5년이면 끝나거든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7년 만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요식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어요. 일주일에 2번은 외식하고 커피숍도 자주 갔죠. 옷은 계절마다 서너 벌씩 샀고요. 여행은 1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즐기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5세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거랐습니다. 친구 영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희 씨는 올해 73세인데 저보다 5년 먼저 깨달은 분이에요. 영희 씨도 퇴직 초반에는 저처럼 썼대요. 그러다가 63세 때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영희 씨는 소비 구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예식을 월 4회로 줄였어요. 대신 집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한 달에 30만 원이 줄었습니다. 둘째, 옷은 한 시즌에 한 벌만 샀어요. 대신 있는 옷을 잘 관리하기 시작했죠. 월간 10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셋째, 여행은 패키지 대신 국내 당일치기로 바꿨어요. 한 번에 100만 원씩 쓰던 걸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이 아껴지더래요. 영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통장 잔고가 줄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3개월간 가계부를 썼습니다. 제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필요 없는 소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당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눴어요. 고정비는 집세, 관리비, 보험, 통신비처럼 꼭 나가야 하는 돈이에요. 이건 월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변동비는 식비, 외식비, 쇼핑, 여가비처럼 조절 가능한 돈이죠. 이걸 월 5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3초 룰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사고 싶을 때 3초간 생각해요.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가? 한 달 뒤에도 필요할까? 이렇게요. 이것만 해도 충동구매가 70% 줄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쓰게 됩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외식 횟수 하나만, 커피값 하나만. 이렇게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이 남습니다. 3. 보험, 자동이체, 락정 그냥 놔둔 것 저는 보험을 6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이요.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직장 다닐 때 들어놓은 건데 은퇴하고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얼마나 나갔을까요? 30만 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었어요. 아프면 필요하겠지. 언젠가 쓰겠지.
이런 막연함 때문에 계속 빠져나갔던 거죠. 그러다 작년에 보험 설계사 친구를 만났어요. 우란히 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언니, 이거 정리 안 했어. 중복되는 거 엄청 많은데 그제야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6개 보험 중에 4개는 필요 없는 보장이었습니다. 암보험은 2개나 있었고 종신보험은 보험금보다는 돈이 더 많았어요. 정리하고 나니 월 1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면 150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15년간 얼마를 낭비한 걸까요? 대충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늙어서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르고 지나가는 거구나. 보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헬스장 회원권 월 8만 원, 넷플릭스 월 2만 7천 원, 신문 구독 월 2만 원, 통신비 월 7만 원, 제 경우엔 이런 자동 이체 항목이 12개나 됐습니다. 총 월 35만 원이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절반도 안 됐어요. 헬스장은 한 달에 2번 갈까 말까, 넷플릭스는 거의 안 봐요. 신문은 싸라만 가고, 그냥 언젠가 쓰겠지 하고 놔뒀던 겁니다. 친구 정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숙 씨는 70세인데 작년에 통장 정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가입한 인터넷 전화 요금이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더래요. 월 5천 원인데 10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심지어 전화기는 4년 전에 고장 나서 버렸대요. 악정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요금제를 20년째 그대로 쓰고 계신 분 많죠. 저도 그랬어요. 월 7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3만 원대 요금제도 충분하대요. 바꾸니까 월 4만 원, 1년이면 거의 50만 원이 아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장 거래 내역 6개월치를 뽑았습니다. 은행 앱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동 이체 항목을 전부 노트에 적었어요. 항목 하나하나 옆에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불필요는 바로 해지했고 모르겠음은 3개월만 지켜봤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해지하는 거죠. 보험은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면 무료로 보험 진단을 해줘요. 저도 거기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보험을 해지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혹시 필요한 보장까지 없애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해지하기 전에 새로 가입할 보험이 있으면 먼저 가입하고 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세요. 공백 기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동 이체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저는 매년 1월 첫째 주에 체크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놓고 이것만 해도 1년에 2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하는 불필요한 소비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외롭고 허전한 날이면 홈쇼핑을 틀어놓고 물건을 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 3년째예요.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저는 부산에 혼자 살아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경로당도 가고 친구로 만나니까요. 근데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럴 때마다 TV를 켰습니다. 그러다 홈쇼핑 채널에서 멈췄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오늘만 특가. 마지막 100개. 이런 말들이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뭔가를 산다는 게 외로움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보온병, 운동기구, 건강식품, 이불, 옷. 그렇게 산 물건이 베란다와 장롱에 쌓여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방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뜯지도 않은 상자가 7개나 나왔습니다. 언젠가 쓰려고 샀던 전기 찜질기, 작년 여름에 산 선풍기, 2년 전에 산 운동복. 총 얼마였을까요? 대충 계산해도 3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기분을 샀던 거였어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구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외로움을 잠깐 잊게 해줬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인이 파는 제품이에요.
경로당 친구가 건강식품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정말 좋아. 한번 먹어봐. 거절하기 미안해서 샀습니다. 한 박스에 15만 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섭달치를 끊으면 할인해 준다고 해서 45만 원을 냈죠. 먹어보니 별로랐어요. 근데 이미 돈을 냈으니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반은 벌었어요. 이런 일이 1년에 서너 번은 있었어요. 보험, 화장품, 정수기. 친구나 지인이 권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이런 인장 구매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친구 멍자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멍자씨는 72세인데 저보다 훨씬 심했대요. 멍자씨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홈쇼핑으로 달랬다고 해요. 새벽에 잠이 안 오면 홈쇼핑을 보면서 주문하고 택배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2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카드 청구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한 달에 80만 원씩 홈쇼핑에 쓴 거예요. 2년이면 거의 2천만 원입니다. 멍자씨가 그러더라고. 물건이 오면 잠깐은 기뻤는데 뜯어보고 나면 공허했다. 그래서 또 주문하고 악순환이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홈쇼핑 채널을 지워버렸습니다. TV 리모컨에서 아예 삭제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게요. 둘째, 24시간 룰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사고 싶으면 메모해 놓고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셋째, 외로울 때 대체 활동을 만들었어요. 저는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밤 8시에 집 근처를 30분 걷기. 이것만 해도 홈쇼핑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넷째, 경로당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주 3회 나가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외로움을 쇼핑으로 해결하는 건 마치 배고플 때 과자를 먹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채워지지만 금방 다시 허전해집니다. 대신 사람을 만나세요. 취미를 찾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그게 진짜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권유받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쓰는 게 있어서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할게.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게 더 슬픈 일입니다. 5. 노후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산 것. 저는 60대 초반까지는 넉넉했습니다. 의료비도 별로 안 들었고 몸도 건강했으니까요. 근데 65세를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래요. 주사를 맞으니 한 번에 10만 원,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니까 1년이면 40만 원이에요.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약값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건강검진은 어떨까요? 국가검진은 무료지만 추가 검사를 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가요. 이렇게 계산해보니 의료비만 1년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프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출이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친구 정자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자씨는 71세인데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발 방지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3개월마다 MRI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아깝만 월 5만 원, 검사비가 1년에 80만 원, 거기에 물리치료까지 하니까 월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 의료비가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면서 요양보호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주 3회 하루 4시간씩 오는데 월 80만 원이래요. 정자씨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2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7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데요.
간방비까지 포함하면 1천만 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유료비 적립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따로 빼놓아요.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어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급을 받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저도 나중을 위해 미리 알아두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돈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싸요. 저는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요가하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넷째, 유료비 절약 방법을 찾았습니다. 약은 제네릭 복제약을 선택하면 30% 정도 저렴해요. 의사한테 요청하면 처방해 줍니다. 검진은 국가검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필요한 추가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는 거죠. 치과는 유료급여나 틀니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유료비를 아끼려고 병원을 안 가면 안 됩니다. 작은 병을 키우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요. 대신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진료는 거절하세요. 의사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민간보험은 60대 초반에 가입하세요. 70세가 넘으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지고 가입도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 계산을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치면 65세 퇴직 후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월 1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2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3억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어요. 3억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막연히 쓰지 말고 남은 돈을 계산하면서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직접 후회한 5가지 돈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과도한 지원.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월 한도를 정하세요. 둘째, 벌 때의 소비 습관. 수입은 줄었는데 소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바꾸세요. 셋째, 자동 이체 방치. 보험과 고정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넷째, 요로움 쇼핑.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세요. 다섯째, 유료비 무계획. 70대부터 급증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경로당 친구 순자씨를 기억하시죠? 손주 학원비 대느라 본인 수술비가 없었던 분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나는 이제 알았어. 자식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순자씨는 지금 매달 30만 원씩 유료비 통장에 넣고 있대요. 딸한테 학원비는 더 이상 안 준다고 했고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엄마 건강이 최고예요 라고 한대요. 엉이 씨도 기억하시죠? 소비 구조를 바꿔서 월 40만 원을 아낀 분이요. 엉이 씨는 지금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대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요. 돈을 아끼는 게 초라한 게 아니라 현명하게 즐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할 거예요. 뭔가 포기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2주째부터는 익숙해집니다. 자동 이체를 정리하고 충동구매를 참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한 달 후에는 통장 잔고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이번 달은 돈이 남네. 이런 느낌이죠.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돈을 조절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통장 거래 내역을 6개월치 뽑아보세요. 그리고 자동 이체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이것만 해도 월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오래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꾸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세요. 지금까지 68세 은퇴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